이번 보고서는 삼성전기, 삼성물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매출액이 9.6% 감소했고요. 전 사업부 매출액이 3분기에 대비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감소가 좀 큰 것은 4분기에 RF PCB 중단 사업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빠졌고, 그래서 영업이익 또한 39%나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일회성 비용을 좀 제외를 하면 전망치와 큰 차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하회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MLCC 업황이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산업용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거고, 패키지 사업부에서의 성장성도 꾸준히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은 25만 원에 대한 목표 주가는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시면 패키지 사업부 매출액에서는 17.5%를 감소를 했고요. 이를 중단 사업을 고려하면 9%를 오히려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은 자세히 놓고 보면 괜찮다. 그래서 AP 물량이 증가하면 오히려 PC, SPC, CSP가 증가하고요. PC 물량 증가로 인해서 FC, BGA도 3분기 대비 매출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5G 스마트폰 물량 증가로 인해서 AIP 매출액도 3분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자, 컴포넌트 사업부 매출액은 11% 감소를 했고요. 제품 수요가로 3%에 3분기 대비해서 5% 상승을 했으나 커머디티 물량 감소로 3분기 대비해서 물량 크게 감소를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광학통신부 사업에서는 1.3% 감소를 했고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자, 해외 고객사의 물량을 국내에서 혹은 중국에서 좀 매출을 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성과급 지급에 따른 패키지 사업부의 감소 영향이었고, 또 컴포넌트 사업부에서는 물량 감소, 광학통신부에서는 영업이익률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뼈아픈 좀 감소의 액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패키지 사업부는 연말에 이어지는 수요가 1분기까지 유지가 될 것이고,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연말에 재고 조정 물량이 정상화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통신부 같은 경우에는 내년 신규 모델이 물량이 증가한다는 게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정상화에 따른 것이고, 또 나머지들도 이제 슬슬 다시 정상화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거랑은 좀 다르게 나왔지만 이 39%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좀 채워질 것 같아요. 그럼 매출액은 좋았으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고, 여기 이제 삼성 여기도 28만 원, 여기도 28만 원이고, 매출액 영업이익 다 나와 있고요.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는 것도 똑같이 나와 있고, 이제 그 이유 중에는 패키지 사업부의 RF PCB 사업 철수에 따른 레버리지가 좀 가능할 것 같고, 고부가 반도체 패키지 기반의 고다층화, 그다음에 대면적화의 기술 트렌드, 가속화로 타이트한 공급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 또 반도체 패키지 기반 수익은 견조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컴포넌트 사업 같은 경우 MLCC 개별성을 감안하면 우려스러운 감소 정도인 거고, 오히려 5G나 하이엔드 IT 중심의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고 합니다. 전장 MLCC 제품 라인업 강화로 인해 제품 믹스 개선이 좀 이어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오히려 25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아까도 28만 원, 25만 원이었군요. 여기 25만 원이고 여기 28만 원이고, 여기 하향 보고서네 오히려. 자, 하향 보고서인데 컨센서스 대비했고 전통 세트에 대한 출하 부진에 따른 MLCC 재고 조정 영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해 하반기 비메모리 부품 부족으로 인해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타격을 받았고, 그것이 PC와 TV는 오히려 출하량 감소도 전망이 나와가지고 공급 부족이 예상보다 좀 길어질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까지 세트 생산 차질이 있었고, 또 IT 범용 MLCC 가격이 하락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고부가 전장 및 사업용 비중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지 관건인데, 또 하반기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고, 자연스럽게도 이제 호황 국면을 맞이한 패키지 사업부가 상반기에 빈자리를 좀 채워줄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나중에 과학통신부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이라든가 XR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비중을 좀 확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삼성전기는 여기 32만 2천 원, 32만 2천 원입니다. 23만 2천 원, 23만 2천 원이고, 여기도 뭐 같은 얘기들밖에 없어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는 또 25만 원, 또 여기는 23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 보통 지금 모아지고 있는 가격대가 23만 원이 조금 많긴 하지만 23만 원, 24만 원, 24, 그죠? 24만 원. 조금 위에 있는 보고서들도 조금 있지만 한 24만 원 정도면 이제 괜찮지 않나, 목표 주가가. 그러면은 24만 원이면은 뭐 그래도 한 50% 조금 안 되는, 한 40% 정도의 상향, 좀 업사이드가 좀 열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뭐 다시 첫 번째보다 제일 정확하니까 여기 살펴보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 패키지가 제일 좋고, 사업 철수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매출은 괜찮은데, 영업이익 쪽에서 이제 컴포넌트 사업부하고 이제 과학통신 사업부가 안 좋다, 이 부분만 좀 해결된다면 전사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성장성은 아주 유효하다라는 거 좀 길게 보자라는 거. 그 다음에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의 경우에서 매출액은 상회를 했고요. 영업이익 소폭 하회를 했습니다. 자, 건설사의 비중과 바이오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또 패션 레저 식음 부분에서는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 약화세로 보유 자산의 가치 감소를 좀 반영했고요. 삼성전자라든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주당 배당금을 4,2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굉장히 부럽습니다. 4,200원. 그래서 올해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PR이 0.7배 수준으로 매우 저점이라고 나와 있고, 하향 보고서를 17만 원으로 내놨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견조한 이익과 성장 그리고 모멘텀 부재의 아쉬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16% 매출액이 상향됐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7% 영업이익이 하회를 했습니다. 자, 화학, 철강,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을 하면서 매출액이 좋아졌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3공장을 본격 가동한 거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영업이익이 무려 44% 늘어났고, 건설 부분은 양호한 매출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건설 부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마이너스인 부분이지 않나 싶고요. 또 배당 결정, 절대적 저평가 구간이라고는 지속적으로 나와 있긴 한데, 아무리 지주사의 성격을 띠고 있더라도 주가가 너무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역대 최고 수준까지 좀 되었고요. 최고 수준이 아니라 최대 수준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3분기 일회성 손실 기저 효과도 있고, 하이테크 공정 호조 등에 힘입어서 빠르게 정상화가 되었으나, 연말 시즌 물량 감소로 또 물류비 증가, 경기가 일시적 증가해서 이익률 둔화를 시켰지만은 뭐 어디가나 있는 얘기였고, 패션 부분에서는 동계 성수기 진입, 온라인 수입 상품 판매 호조, 전분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 모두 늘었고요. 레저는 코로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회복 추세를 지금 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건설업종의 투자 심리 위축이 좀 아쉽긴 하고요. 신사업에 대한 투자가 좀 결과물로서 나오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유주를 이제 12.5%를 갖고 있는데, 과연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삼성전자를 정말 자회사 편입을 시킬 것인가, 그 방법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초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목은 삼성물산, 그다음에 삼성전기였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한 24만 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잡는 게 더 타당한 듯 싶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한 16만 원, 15만 5천 원, 15만 5천 원, 이 정도 잡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일봉이고요. 오늘 2% 정도밖에 하락은 안 했네요. 그러면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뭐 그렇게 지금 실적이 좋은 건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떨어져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요 부분만큼만 떨어졌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제 차 한 15만원 정도 이제 그 구간에서 좀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또 뭐 다른 얘기가 있을까요? 네, 올해 1분기 실적 회복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 그 재무표를 보시면 19년도부터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은 보이고 PR이 12배밖에 되진 않고 또 배당금도 1,600원 정도 네, 뭐 이익 수준에서는 좀 괜찮은 상황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조금 듭니다. 삼성전기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뭐 우선주도 있긴 한데 여긴 삼성물산이 조금 더 싸죠. 아, 오늘 4%나 떨어지네. 4% 기회죠. 그러면 굉장히 기회죠. 4% 떨어졌고 제가 정말 사고 싶었던 주식 중에 하나인데 와 이젠 10만원을 왔다 갔다 하네요. 네, 10만원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지금 거의 저점 다 왔죠. 여기 레벨이니까 지금 강하게 한번 내려왔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내일까지도 좀 수급이 별로 좋진 않을 거예요. 내일 또 그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그 FSSC 비수에 좀 편입이 안 된다라는 그 기사가 나오면서 지금 아무래도 굉장히 실망감도 있고 오전에 되게 많이 좀 매도를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저점 매수로 들어가는 시기일 수도 있고 또 그렇다 보니 전체적으로 지수가 안 좋을 수도 있어서 또 울산 같은 경우 또 떨어질 수도 있죠. 코스피의 영향을 받는 회사이다 보니까 네, 월봉상으로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또 여기에는 뭐 별 내용은 없습니다. 뭐 보유주가 가치 하락 이거 말고는 별거 없고요. 그리고 재무표를 보시면은 뭐 크게 변하는 건 없고 11배 수준의 PER 보유하고 있고 또 4분기가 실적대로 나온다고 하면 어차피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네,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전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나빠 보이는 결과는 아닙니다. 예, 나빠 보이는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삼성물산도 예, 턴 어라운드 되는 그 시점에서 시장이 네, 그때 같이 매수를 해서 쭉 올라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그 삼성생명법 해서 삼성 그 가에 대한 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갖고 있는 또 그 자사주를 좀 가지고 여러 가지를 좀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